네, 안녕하세요. 2022 수시사용 대비 제시문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지 113페이지 2021학년도 서울대 수학 기출을 담당하게 된 충북과학고등학교 권영택이라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일반전형 문항 안내 및 풀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면접 후기도 조금 보여주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콘텐츠는 각각 전년도 서울대 2021학년도 합격생 면접 후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문항 안내뿐만이 아니라 면접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 면접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으니 잘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2021학년도 일반 전형 문항 안내 및 풀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 등의 대학에서 면접을 치른 문제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문제이고요. 예상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교육과정은 수학, 수학2, 미적분, 그리고 관련된 개념은 함수의 합성,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적분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1과 G2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 0부터 1까지는 1. G2는 0부터 1까지 sin 4π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hx는 G1 서클 G2. 합성이네요. 그럼 이 합성 함수를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문항이 되겠네요. 그럼 소문항을 보면 이 hx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최대가 되는 b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hx 그래프와 이번에는 4개의 직선 x는 0, x는 4분의 1, x는 2분의 1, x는 4분의 3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에서 x좌표가 t 이하인 부분의 넓이를 스몰 f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단, 선분이나 공집합의 넓이는 0으로 가정을 했네요. 그럼 스몰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할 때 라지 f0이 0이 되는 함수 f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서울대에서 제시한 출제 여의도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합성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두 번째, 부정적분의 뜻을 잘 알고 구체적인 경우에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저 hx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G2 그래프, y는 G2x 그래프부터 먼저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0부터 1까지 그려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0,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4분의 3, 그리고 여기가 1, x, y 표시하고 축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보면 구간에 따라서 0부터 4분의 1까지는 함수의 값이 0과 1 사이에 놓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도 함수의 값이 0과 1 사이에 놓이게 되네요. 그런데 이번엔 4분의 1과 2분의 1, 4분의 3과 1 사이에서는 함수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따라서 hx 그래프가 달리 표시되겠네요. 그래서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보면 y는 h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잘 그렸을 것 같고요. 이 hx의 그래프와 kx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b가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대가 되는 상황은 요 오른쪽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죠.
다음처럼 그려졌을 때, 자, x절편이 0과 x는 0과 b를 지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세 번 만날 때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 계산만 해보면 b의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y 값이 1을 넘을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만나는 상황을 잘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럼 첫 번째,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커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이고요. 자, 다음 2분의 1에서의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요 y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b잖아요. 그럼 b는 4분의 3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b의 값은 12분의 11 이상 36분의 35 이하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반적으로 1-1번은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합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y는 hx 그래프만 잘 나타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 hx 그래프와 2차 함수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요 상황만 잘 판단을 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소문항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hx 그래프와 x는 0, 4분의 1, x는 2분의 1, x는 4분의 3 각각 실수 t 이하인 부분의 넓이를 스몰 ft. 자, 정의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t의 값이 요 4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t가 이렇게 4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의 넓이는 밑변이 가로가 t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t로 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ft는 0과 4분의 1에선 t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 t의 값이 이번엔 4분의 1과 2분의 1인 상황.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넓이가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영함수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넓이가 4분의 1로 고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t의 값이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때도 같은 아이디어로 t가 이렇게 놓이게 될 때 같은 아이디어로 t-4분의 1 취해주면 함수가 잘 정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t가 4분의 3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요 같은 넓이가 하나 더 세워지기 때문에 이 넓이가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1. 그래서 이 구간을 4개에 따라서 각각 스몰 ft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라지 f0이 0이 되는 라지 ft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이니까요. 이 함수들 하나씩 적분해서 적분 상수만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의 제곱. 자, 적분 상수는 0이었으니까 0 적분 상수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각각 잘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각각 적분한 다음 적분 상수를 맞춰주면 4분의 1t 마이너스 32분의 1. 자, 여기는 조금 편집상 좀 잘린 것 같은데요.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32분의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구간에서는 2분의 t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겠죠.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잘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문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문항 풀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면접 후기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전년도 참가했던 면접 후기 사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12월 11일 날, 자, 서울에서 오전 7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한다. 자, 서울에 오전 7시 반까지 입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여건상 좀 미리 숙소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자,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가는 건 매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2명의 평가자, 2명의 교수님이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자, 면접의 절차는 수시 요강에 나온 대로 조 배정이 끝난 후에 45분의 구상 시간, 15분의 답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15분의 답변 시간은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의사항 보면, 자, 신분증 꼭 챙겨가라. 자, 실제 이 면접장에서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 친구는 좀 많이 증빙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바빴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대는 학교 건물이 크고 하기 때문에 건물 앞까 짓고 여러분들이 좀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건 디테일하게 이 친구가 좀 해줬는데요. 고사전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요. 끝나고 부모님이 주변에 계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대화체로 친구가 했던 면접 분위기의 상황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는 자, 면접에서 전년도 2020학년도에서는 2문제였던 것이 2021학년도에서는 3문제로 늘었다. 요걸 너무 20분 정도의 구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캐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문제수를 보면서 문항수를 꼭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 요거는 좀 면접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교수님이 적당히 좀 리액션을 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액션을 잘 캐치하면서 자기의 풀이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정정을 해 나갈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 대화체를 한번 읽어보면 이 친구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면접관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이어 나가다 보면 이 친구가 요 표시를 해줬는데요. 자, 이 말은 자, 답변 시간도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을 풀다 보면 다 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시간은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처 못한 계산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충분히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팁을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이 친구가 이제 2-2번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교수님이 어떤 문제 해결에 실마리 조금씩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상을 왜 줬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잘 캐치를 해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좀 교수님의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겠죠. 결국 이 대처 능력이란 건 평소에 공부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실 있게 공부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당시 이 친구는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맞이했고요.
좀 이 친구의 좀 면접 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뒤에 세세한 내용을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에서 보완할 점 또는 뭐 조언 등의 이제 내용을 이 친구가 남겨줬는데요. 자, 이 친구는 서울대 면접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모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면접을 본 다른 친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답이 틀린 경우에는 교수님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조금씩 피드백, 뭐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올바른 과정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남겨줬네요. 자, 이 친구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시도하자. 아까 면접 후기 사항을 보면 1, 3번을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번의 경우 본인이 해결한 파트에서 좀 더 힌트를 얻어서 해결을 했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잘 해결해서 그 다음 못 푼 거에 대해서는 힌트도 좀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이 될 수 있는 답변 시간을 활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 한 번 더 얘기를 해줬네요.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으니까 가서 풀어도 충분하다.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건 답변 시간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의 리액션을 잘 캐치하고 제시하는 힌트를 조금 잘 활용한다면 본인이 풀지 못했던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남겨주었네요. 자, 입시 준비를 위한 전략 제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다각도의 시선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좀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변형하고 구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 수학 교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멘탈을 기르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최대한 면접과 유사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런 체력과 정신력 소모가 상당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봐야 실제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근처에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 놓자. 아무래도 면접일이 발표되면 급격하게 매진된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수능 다음 날 오후 보통 4시에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4시 또는 5시 사이에 발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예약을 해야 할 친구들은 이때 1차 합격의 기쁨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 숙소부터 꼭 예약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면접에 최적의 환경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공통의 사항이죠. 아무래도 면접 장소 가면 여러분들이 긴장도 하고 힘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풀어보고 다시 정리해야 할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면 좀 긴장된 환경 속에서도 좀 여러분들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면접 후기 사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방식 절차는 앞에 사례와 같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친구는 아예 6시 40분을 목표로 출발해야 7시 30분에 도착한다. 자, 우리의 여건 어쩔 수 없죠. 좀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일에 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꼭 숙소 구할 수 있도록 이 친구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면접관에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풀이에 관해서 종이를 조금 보여주면서 좀 답변 시간을 좀 세이브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할 수 있으면 하자 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줬네요.
자, 면접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평이하게 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아마 범위에 따라서 교수님이 약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짚어주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반응에 따른 여러분들이 꼭 잘 캐치해서 정정 답변을 꼭 잘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쭉 가면서 또 이 친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뭔가요? 이렇게 좀 질의를 했었네요. 이 친구는 당황하면서 조금 답변을 잘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또 근사하게 답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서 이제 실제로는 분산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평균을 구했고요. 평균 구하는 방법에서 분산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사실 이 분산 구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면접관도 되게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을 답변 시간에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을 제공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답변 시간을 또 하나의 구상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번은 정확하게 풀었으면 3-2번은 뭐 계산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반응에 따른 좀 정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답변 시간을 구상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을 하면 15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에서 보완할 점 또는 조언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두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2020학년도는 두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세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조금 늦게 캐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던 1번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썼었던 이런 실수를 했었네요.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스 체크. 자, 그다음 면접 시간 15분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변 시간도 결국은 또 하나의 구상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의 구상 시간이지만 달리 말하면 또 최대 60분까지의 구상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답변 시간을 좀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해줘야겠죠. 자, 그다음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주셨다. 이 얘기는 사소한 계산 실수 정도는 교수님도 다 이해하고서 이 친구가 잘 이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문제를 다음 것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네요. 이를 짚어주시면서 면접을 이끌어 나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학에서는 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계산에 대한 실수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걸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당하지 말고요. 교수님이 적당한 피드백을 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수정해서 답변해 주면 좋은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입시 준비를 위한 전략 제안. 자, 이 친구는 실제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자신이 잘 준비한 내용대로 긴장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긴장만 하지 않으면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서울대 면접에서도 계산과 추론을 중요시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수학 문제다 보니까 계산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추론하는 것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교수님의 피드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도록 하자. 정말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력을 잘 쌓아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숙소를 미리 구하자. 서울대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는 수능 다음날 오후 4시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4시에서 5시 사이 하니까요. 미리 숙소를 구하면 좋겠지만 혹시 이때 안 되면 바로 꼭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합격한 친구들은 숙소부터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면접 전날 여러분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마무리하면서 당일날 7시 반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세요.